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요, 40대 이혼녀가 후회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깡상. 야, 오늘 이야기 제목 뭔가 제목부터 느낌 좋다, 그치? 나 느끼는 게 이 영상 내가 올리잖아. 유튜버들은 최근 10개 영상 조회수 순위가 뜨거든. 거의 1위 아니면 2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야. 40대 아주매가 이혼하고 후회하는 이유. 오씨 좋아. 약간 굉장히 맛있는 그런 MSG 듬뿍 들어간 그런 김치찌개 같은 그런 느낌의 반찬인데 오늘 이야기는요 제 피드에 뜨더라고. 내가 요새 한 번씩 타 유튜버의 빨대를 꼽다 보니까 내가 좋아할 만한 주제가 떠. 근데 그 중에 오늘 뜬 거는 박종경 변호사 글이 뜬 거야. 9일 전에 올라왔던 영상인데 와 조회수가 38만이야 그제.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빨대를 꼽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나는 이거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게 좀 나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나 이런 뭔가 변호사 유튜버들을 볼 때마다 특히 이혼 전문 변호사를 보면 좀 뭔가 부럽다는 느낌이 들어. 사실상 뭐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하는 얘기와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 비슷하다고 봐. 난 솔직히 비슷하다고 보거든. 근데 내가 하면 야염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야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이혼 전문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의 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된 하나의 그런 판례잖아. 오히려 더 똑같이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프로페셔널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걸 뿐이야.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글을 접한 사람이 나중에 존나 빡쳐갖고 나도 이혼해야겠어 이 개같은 김치년들아 이러면 누구한테 찾아가? 박종경 변호사 찾아간단 말이야. 유튜버는 이게 좋아요. 여러분들 내가 말하지만 요새 막 유튜버들 막 애들 막 잡혀가고 구제역이랑 그게 왜 그러냐면 뒷돈 받아먹고 유튜버가 돈이 많이 안 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돈이 되는 유튜버는 정말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이상적이냐면 자기 관계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신의 본업에 그런 매출의 증대로 이어지는 그게 좋다는 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한방 누나라던가 그지? 이게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들은 유튜브 할 때 좀 약간 요거 좀 생각 좀 하고 하시면 그렇게 한번 좀 이제 캐시플로우를 한번 이런 식으로 연결되게 한번 짜보면 그러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오늘 이렇게 잡설이 좀 길었는데 40대 이혼녀가 왜 후회하냐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왠지 느낌 딱 나잖아. 40대 이혼녀가 후회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아우 난 역시 나이 퐁퐁이가 필요했어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약간 비슷한 느낌이야. 그래서 자기가 이랬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20대에 결혼을 한 속도 위반으로 결혼한 그런 커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가 뭐 몸을 좀 갈아서 일하는 거였어. 몸을 좀 갈아서 일하는 거 월 400에서 한 500까지 돈을 이렇게 벌어오고 그리고 용돈 30만 원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이혼을 하게 됐지. 이혼한 이유는 뭐냐면 여자가 사랑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사랑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뭐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남자가 늦게 퇴근을 하잖아. 늦게 퇴근하고 그리고 몸을 갈아서 일하는 특징상 피곤하단 말이야. 쉬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신경을 안 쓰고 나한테 뭔가 좀 사랑한 것 같지도 않고 남자는 쉬어야 되거든. 이렇게 일하면. 근데 그 쉬는 걸 용납하지 못해. 진짜 이건 되게 흔해. 근데 쉬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남편들이랑 비교를 하는 거죠. 왜 우리 남편은 그렇게 못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엔 이런 개딱대기 같은 이혼을 하게 됐고, 남편이 근데 되게 좋게 잘해줬어. 이혼을 하면서 그 양육권 남자가 받아왔어. 이 경우는 남자가 내 친구랑 똑같이 내 친구도 다 받아왔고 그러니까 그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을 알았는데 보조 양육자의 존재가 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변호사님이 말하는 게. 그래서 그 맨 처음 어렸을 때는 가정조사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그러면 거의 애들은 엄마를 좋아하거든.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아빠한테 갈까 엄마한테 갈까 이게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아이는 어느 정도 컸단 말이야. 혼자 뭐 잘할 수 있어. 근데 그 와중에서도 보조 양육자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남편 쪽이 그게 있어갖고 남편 쪽으로 갔고 남편이 양육비도 안 받기로 해줬어. 이 정도면 진짜 개쩌는 남자 아니냐 그지?
근데 이제 결국엔 이제 이렇게 이혼하면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자기 뭐 돌싱 모임을 이렇게 가보려고 하니까 이제 랄랄랄랄라 이게 이 뷰즈바우나 한번 써볼까 가봤지만 30대 초중반 모임이 거의 대부분이고 돌싱들은 그리고 무자녀 위주로 요즘 애 안 낳고 이혼한 경우도 오질나게 많거든. 뭐 1년 살고 나다가 1년 내가 너랑 결혼했지. 인내심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그러다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돌다 보니까 뭐 자기를 어떻게 뭐 해보려고 그냥 한번 야 아줌매 그냥 우리 한번 떡이나 한번 칠까 약간 뭐 이런 느낌이 있지. 그리고 나이 40이면 그런 게 어딨어. 누가 책임을 지려고 하기 쉽지가 않아. 마흔인 여자를 책임지려고 하는 남자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뒤돌아보고 느끼니까 전 남편 정도면 최상의 케이스란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약간 아이를 이렇게 미끼로 삼아가지고 아이 한 번씩 면접 보잖아. 그러면서 그때 아빠랑 같이 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조금 너무한 거 있고 자기한테도 미안한 게 있고 자기야 내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이러면서 속으로 좋았어! 완벽해!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전 남편은 그런 거야. 미안 나 여자친구 있는데 요래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건 안 되겠어. 응 안 돼. 돌아가. 뭐 요런 식으로 된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혼하고 나서 왜 이렇게 후회하냐면 자기 인생이 실제로 그리고 이 여자는 그 비정규직이라든가 파트타임 알바 정도 해갖고 월 200 정도 버는 게 전부였거든. 뭐 이게 재산분해라고 받았다고 하지만 보통 사람이 받았자 얼마나 받을 거야, 그지? 남편의 그 4, 500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큰 거지. 그걸 느낀 거야. 4, 500 플러스 200으로 살 때랑 그리고 200으로 살 때랑 다른 거야. 그리고 밖에 나가서 또 결국에 이게 만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 남편이 내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라는 거를 그제서야 알게 되고 그제서야 후회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롱. 뭐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대한 뭐 유튜브 반응은 그거야. 야 정말 다 미쳤다. 커밋 좀 하지 마라. 남편이 투잡 쓰리잡 하는데 어딜까지 말하냐고. 사랑이 식기는 사랑하지 않았으면 남편이 죽 빠지게 일하겠냐고 말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내 아는 유튜버 옆 동네 형님도 막 투잡 쓰리잡 했는데 그치? 지금 이혼하고 행복하게 잘 사시는 것 같아요. 나는 보기 되게 좋아. 그리고 나가서 300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40대 자녀가 사랑받는 느낌이 안 들어서 이혼이라니 너무 철이 없다라는 뭐 요런 이야기부터 뭐 거의 다 뭐 그런 거지. 집에만 있으니까 세상이 쉬워 보이는 거지. 현실을 맞이해라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 20대 자여 직원들 남자 연봉 7천만 원을 우습게 압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그겁니다. 비교는 어리석음을 낳는다. 남편 욕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하는데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나도 그런 게 있어. 나도 뭐 내가 만났던 여자 중에 뭐 슈양년도 있긴 하지만 뭐 물론 나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좀 어디 가서 이제 또 바람 피다 걸려가지고 지금 강냉이 털리고 이런 것보다는 진심으로 잘 살았으면 좋긴 하는데 근데 진짜 지나고 나서 보면 나도 그게 되게 없어 보이거든. 자기 전처를 욕하거나 자기 전 여자친구를 욕하거나 자기 전 남친을 욕한 거는 나는 결국엔 자기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한 명이란 말이야. 그래도 조금 더 좋게 얘기해 주는 건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똥차하고 벤치 온다라는 이런 병신 같은 자신의 자성이라는 건 절대로 바라볼 수 없는 그 똥차가 누군가한테는 정말로 벤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 이런 것들은 능지의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결국엔 이제 그런 것들이 장악을 하던 그런 사회 속에 커미든 거기서 이게 물들다 보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못 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다른 이혼 변호사 중에 아변 누나는 그랬잖아. 이혼은 신속하게라고 했잖아.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라 했는데 이혼 신속하게 하다가 이 꼴라지 납니다, 여러분 진짜. 여자가 특히 40 넘은 건 너무 더 힘들고 완전히 그냥 개 힘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자기 커리어가 없잖아. 하다못해 공무원 정도 돼. 그러면 좀 빡쳐. 공무원 이상급이야. 안정적인 인컴이나. 그러면 괜찮아. 아니면 우리 집이 부자다. 괜찮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 그리고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할 때 좋은 게 정말로 지금 내 상황이 참기 힘들 만큼 역 같은 건가? 냉정하게 하나하나씩 봐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 땅에는 굉장히 많은 흑사병이 이미 퍼뜨려져 있거든. 굉장히 불평불만을 가지게 돼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정말로 그렇게 극도로 괴로운 건가 생각을 해봐. 테레비를 보면 야
한강뷰에 사는 미스라진 와이프도 힘들다고 한다. 오후에 맥주 빨면서 미스라진 보고 화장실에 오래 있다고 화캉스라고 쿠사리 놓고 새벽까지 일했는데 그런 거 보면 마팅에 갈 수밖에 없다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봐. 내가 누구의 그런 ATM으로 지금의 그나마 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지 고마워야 될지. 법륜 스님도 상담하다 보면 맨날 그러잖아. 저는요 상담을 하다 보면 참 스님 된 게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냉정하게 보시고, 그런 뭔가 여러분들의 남편 결혼했으면 조금 더 사랑의 눈, 그런 뭔가 좀 이게 똑같은, 남자도 똑같은 하나의 자식인 것처럼 그런 사랑의 시선으로, 공감의 시선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까시앙.